오늘은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로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여행객을 만나러 에딘버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여행객들은 에딘버러 시내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을 하였고, 저의 시그니처인 웰컴 드링킹 타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여행 일정에 대한 브리핑도 한답니다. 아침을 맞아 호텔에서 시작해서 에딘버러 워킹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입니다. 에딘버러의 충견, 일명 봅이라고 알려진 강아지가 매우 유명한데요. 이 강아지의 무덤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실 이곳은 원래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회색 수도복을 입는 수도회라서 그레이 프라이어스라고 지어졌습니다. 수도회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1560년에 해산되었죠. 엘리펀트 하우스, 빨간색 간판이 눈에 띕니다. J.K. 롤링이 해리포터를 처음 집필한 곳이라서 일명 해리포터 탄생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곳인데요. 2021년에 여름철에 화재로 인해서 현재는 문을 닫고 수리 중에 있습니다. 카페 바로 옆 골목길은 중세의 건축물과 함께 파스텔 톤의 크레스파스 같은 건축물이 질비하게 늘어서서 포토제닉한 골목입니다. 이곳 역시 J.K. 롤링에게 영감을 준 장소로 유명합니다. 에딘버러는 중세의 도시답게 마차가 다니던 시절 깔아놓은 돌길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로얄 마일은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길인데요. 이름 그대로 로얄 마일,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던 1마일의 길을 의미합니다. 스코틀랜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카치 위스키죠. 지금부터 여러분을 스카치 위스키 박물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일명 스카치 위스키 익스피리언스라고 불리는 이 박물관은요, 위스키 오크통을 형상화한 의자에 앉아서 회전해 가면서 그래픽 투어를 즐기는 그런 박물관인데요. 스카치 위스키의 제조 과정을 쉽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곳입니다. 위스키의 향도 맡을 수 있고 지역별로 생산되는 위스키의 특성도 알 수 있습니다. 투어 마지막에는 위스키 시음과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스키 명품들이 가득한 방을 구경하는 기회도 갖습니다. 투어 막바지에는 샵을 들려서 여러분이 스카치 위스키를 구매할 수도 있죠. 에딘버러에 가셨다면 로얄 마일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에딘버러의 문화를 감상해 보세요. 무엇보다 스코티시 백파이프 음악을 듣는 것은 이곳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구슬픈 그들만의 한을 담은 연주를 듣고 있으면 뭔가 깊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느껴지실 거예요. 에딘버러는 문학의 도시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J.K. 롤링이 이 도시에 머물면서 세계적인 판타지 작품을 집필했고, 또 당연히 그로 인해서 도심의 곳곳이 소설과 영화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자국이 찍혀 있는 바닥에 핸드프린트도 볼 수가 있네요.
뿐만 아니라 보물섬 작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죠. 185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난 그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집필했는데요. 소설 속에 나오는 장소들이 도심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 일행은 저와 함께 이런 숨은 장소들도 둘러보고 또 식사도 하면서 큰 감동을 하였습니다. 유난히 에딘버러는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 골목길들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저녁이 되면 건물마다 아름다운 조명이 켜집니다. 에딘버러는 언제 가면 좋을까요? 물론 여름엔 해가 길고 날씨도 따뜻하고 또 바람이 솔솔 불고 선선해서 여행하기 좋습니다. 5월부터 9월 사이가 춥지 않고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여름 성수기에는 너무나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숙박비나 여행 경비가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잡하기도 하죠. 반면에 겨울에는 좀 춥기는 하지만 반대로 좀 한산하고 여행 경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해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철 내내 여러 번 에딘버러를 찾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복잡한 거를 피하는 편이라서 봄, 가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에딘버러는 도심 전체가 유네스코로 지정된 문화유산 도시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도심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죠. 뉴타운 역시 올드시티와 밸런스를 맞추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도심을 걸으면서 뭔가 잘생긴 건축물을 보시는 것도 큰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에딘버러에는 박물관도 여러 곳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화폐 박물관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잉글랜드 화폐도 사용을 하지만 스코틀랜드 자국 화폐가 있고요. 그 화폐의 제조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 역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에딘버러에 가시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에딘버러 캐슬입니다. 여름에 열리는 축제 기간에는 이곳이 밀리터리 타투가 열리는 장소로 변신하기도 하는 곳이죠. 역사적으로는 그들의 오랜 세월 고단했던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기상이 느껴지는 장소이자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에딘버러의 시가지 전경이 아주 멋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육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에딘버러 캐슬. 캐슬 내부로 들어가시면 개방하지 않는 장소들도 여러 곳 있습니다. 행정사무실로 사용하거나 또는 군부대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들입니다. 에딘버러 내부에는 스코티시 군인 박물관을 비롯해서 그레이트 홀과 보석관, 그리고 운명의 돌 등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 허용이 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관람하시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딘버러 캐슬을 돌아보려면 약 2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갖고 둘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규모도 크지만 전시관이 전부 하나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람을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름철에는 줄을 길게 늘어서기 때문에
좀 관람 시간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시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에딘버러 캐슬은 요새로 지어졌습니다. 캐슬록이라는 높은 바위산 위에다가 난공불락의 캐슬로 지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스코틀랜드에 있는 캐슬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곳을 지켜냈고, 또 그렇게 지켜낸 성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을 지켜냈던 장군들의 동상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보통 에딘버러 캐슬을 보실 때 로얄 마일 쪽에서 이어지는 정문 쪽의 전경을 많이 보시는데요. 사실 에딘버러 캐슬의 위용을 보시려면 캐슬 밖으로 나가셔서 뒤로 돌아가셔야 그 캐슬의 멋진 모습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캐슬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데요. 마치 전투를 하다 떨어지면 한도 없이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절벽입니다. 지금은 캐슬 아래쪽에 공원과 분수대가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 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야외 카페가 문을 열고요.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70주년 등불이 켜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로얄 마일을 따라 언덕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홀리루드 궁전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영국 왕실 소유이고 영국의 왕이 여름철 휴가를 즐기는 장소입니다. 궁전 뒤로 가시면 아서힐이라는 언덕으로 트레킹도 할 수 있고요. 그 밑으로는 한가롭게 호수에서 헤엄치는 다양한 조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에딘버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입니다. 석양 지는 시간이라면 칼튼힐에 가보세요. 에딘버러 캐슬에서 내려다 봤던 전경관은 또 다른 에딘버러의 뷰를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석양 지는 시간에 태양빛이 반사되어 에딘버러의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는 장관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만날 수도 있는 장소죠. 저는 이곳에서 제 인생 석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쇼를 하기도 하는 장소이고요. 웨딩 촬영을 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넬슨 제독을 기념하는 탑과 미완성의 내셔널 모뉴먼트가 조화를 이루는 칼튼힐을 올라가는 데는 고작 한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별로 높지 않은 곳이지만 그 뷰는 그 어떤 높은 곳보다 훌륭하답니다. 만약 이 근처에서 숙박을 하신다면 조깅 삼아서 오전에 잠시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커다란 시계탑에 조명이 들어오고 도심의 무게중심이라도 된 것처럼 든든해 보이는 저 시계탑 건물은 바로 발모랄 호텔입니다. J.K. 롤링이 해리포터 1편을 집필할 때 허름한 카페에서 시작했지만 7편을 집필할 때는 바로 5성급 호텔인 발모랄 호텔에서 집필을 마쳤다고 하는군요.
에딘버러 시내를 다 보셨다면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타면 불과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딘 빌리지입니다. 딘 빌리지에 가시면 리스 강을 따라서 숲이 우거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원래 딘 빌리지는요, 오래전에 물레방앗간이 있던 곳이고 제분소가 여러 곳 있었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1700년대, 800년대 건축물들이 아주 잘 남아있고 강을 따라 질비하게 늘어선 나무들도 아주 멋지게 자연스럽게 우거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당시 사용했던 맷돌이나 빵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돌판들이 곳곳 마을에 펼쳐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에딘버러 도심과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광지 같지 않게 고즈넉한 조용한 마을 딘 빌리지. 에딘버러의 또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떨어진 현대적인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말 2마리, 바로 켈피스입니다. 에딘버러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이곳은요, 헬릭스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조형물인 말 2마리가 지금 막 호수를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형물의 높이는 무려 100피트, 그러니까 30m가 좀 넘습니다. 무게는 3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마법의 말을 형상화한 조형물입니다. 조형 예술가 앤디 스콧의 작품이죠. 오늘의 영상은 에딘버러를 드나들 때 건너는 다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포스 다리입니다. 포스강 하구를 지나는 붉은색 철교인데 그 길이가 2529m로 1890년 개통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죠. 에딘버러의 산업화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중세의 멋과 문화, 그리고 소설과 영화 이야기로 가득한 에딘버러 여행. 저와 함께 가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